우리가 아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설계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설계자이자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 이름조차 지워질 뻔했던 비운의 인물, 바로 정도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그 왕의 손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한 시대에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가장 위험한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한 시대의 운명을 뒤흔든 천재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과 이상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해 지금 우리 시대의 고민을 깊이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야기는 고려의 마지막, 암울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썩어 문드러진 낡은 가지처럼 고려는 더 이상 백성을 품어줄 수 없는 쇠락한 왕조였습니다. 탐욕스러운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 사리사욕을 채웠고 예구와 홍건적의 침략은 땅을 유린하며 민초들의 삶을 폐허로 만들었죠. 거리에는 굶주려 쓰러지는 이들이 넘쳐났고 백성들의 비명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오직 혼돈만이 지배하던 시대, 바로 그때 한 젊은 지식인의 가슴속에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책과 지도를 밤늦도록 펼쳐놓고 고뇌하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 했죠. 그가 꿈꾼 나라는 백성을 위한 나라, 그리고 왕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닌 능력 있는 재상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왕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고려의 비극을 목격했으니 차라리 인재들이 모여 지혜를 모으는 시스템만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이상은 단순히 왕조를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구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변방의 무장, 이성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백성을 위해 기꺼이 전장에 몸을 던지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나라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품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서 단순한 무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의 기상을 보았고 이성계 또한 정도전에게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보았죠. 마치 오랜 시간 각자의 길을 걷다 운명처럼 마주친 두 거목처럼 말입니다.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뜻을 합했습니다. 한 명은 낡은 시대를 끝낼 강력한 무력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시대를 설계할 비전과 지혜를 품고 있었죠. 이성계의 카리스마와 무력, 그리고 정도전의 치밀한 설계와 이상이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고려를 넘어 새로운 나라,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뜨거운 결의와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대업은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와 깊은 뜻을 바탕으로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바로 그 순간 열린 것이죠. 새로운 나라를 향한 두 사람의 의지는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설계자가 되어 마치 거친 땅에 견고한 도시를 건설하듯 국가의 기틀을 다져갔죠. 새로운 왕조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며 그 중심에 세워질 궁궐에는 큰 복을 누리라는 염원을 담아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경국전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편찬하여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강력한 군사개혁을 통해 사병을 혁파하고 중앙집권적인 군사체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권이 아닌 재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즉 재상 중심의 정치를 통해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그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군림하고 실제적인 통치는 유능한 재상들이 맡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특히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은 정도전의 강력한 재상 중심 체제 구상에 불편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왕실의 권한을 크게 제약하고 자신들의 미래 권력 기반을 흔들려는 정도전의 시도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정도전의 이상과 왕실의 권력을 지키려는 왕자들의 야망이 서로 충돌할 조짐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서로 다른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정도전이 꿈꾸던 이상은 현실의 거대한 권력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재상 중심의 급진적인 정치개혁과 사병혁파 시도는 강력한 왕권을 열망하는 이방원의 야망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는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1398년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궁궐은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으니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정도전은 그날 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설계했던 나라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세운 왕의 아들들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가 꿈꿨던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죠. 마치 정교하게 지어올린 거대한 건축물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한순간의 지진으로 허물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허망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정도전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그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의 업적은 철저히 폄하되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을 비롯한 법전과 행정 시스템, 그리고 유교적 통치 이념 등 사상적 기틀은 5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박혀 보이지 않는 주춧돌처럼 그의 존재는 분명히 사라졌지만 그가 세운 시스템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정도전은 다시금 역사의 조명을 받으며 개혁가, 혁명가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이 시대를 훨씬 앞서간 탁월한 것이었음을 많은 학자가 인정하고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웅장한 경복궁을 바라보며 정도전이 치밀하게 설계했던 도시의 모습 속에서 그의 지혜와 놀라운 비전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역사는 때론 한 인물의 이름을 지우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도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을 향한 굳건한 신념이 때로는 현실의 냉혹한 권력 앞에서 비극적으로 좌절될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그 좌절 속에서도 그가 설계하고 남긴 거대한 유산이 시대를 초월하여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역설적인 통찰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한 인물의 비극적인 운명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의 사상이 지닌 놀라운 영향력에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그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과연 우리는 정도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비극적인 삶과 위대한 유산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든 시대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믿는 이상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도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의 현재 진행형 질문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